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20일 내란수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에게 윤석열이 이렇게 묻습니다. 해임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인데 그런 질문들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간첩은 아니지 않느냐. 되묻는 홍장원에게 단 한마디도 반박 못하는 윤석열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머저리.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자, 윤석열 홍장원 묻고 답한 영상이 공개됐는데 처음에 이제 전부 공개된 게 아니고 지금도 전부 공개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시차를 두고 공개가 되는 걸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우리 공적 시스템이,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걸러내는 공적 시스템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한심한 자가 어떤 시점에 걸러지지 않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가도록 내버려뒀을까? 그런 생각을 보면서 내내 했어요. 주말에 또 봤거든요, 제가. 네. 새로 공개된 게 있어가지고. 야, 제가 안 그래도 홍장원 전 차장 증인으로 두 번이나 부르는 거 보면서 참 모절이다. 감당도 못할 주제에 뭐하러 또 불렀었냐고 했었는데 실제 법정에서 딱 그렇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여인영 체포 명단 그거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드리블을 하는데 잠깐 봅시다 다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뭐 다 아시잖아. 검사 생활 오래 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요지인데.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본전도 못 찾았어요. 네. 피고인이라는 소리가 들으면서. 그리고 그 전에 통화에서 그러니까 여인영과의 통화 이전에 윤석열이 전화해가지고 싹 다 잡아들여 라는 말을 했다고 홍장원 전 차장이 이제 처음부터 증언을 했었는데 윤석열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어요. 헌재에서도 평상시에 국정원이 고생해서 격려한 전화였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거. 제가 홍장원에게 전화한 것은 해외 출장 때 국정원 해외 담당 파트가 이런 경호 정보에 대해서 협조를 하니까 격려 전화나 한번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아니 지금 뭐 계엄 선포되는데 갑자기 평상시 고생한다고 격려 전화를 했다는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상 두 번째 영상을 봅시다. 근데 그 싹 다 잡아들이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니 겁니까? 그게 계엄 선포 담화문에 보면은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쓰잖아요.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그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공 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때 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자기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한 적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싹 다 잡아들이라는 게 누구냐고 말했을 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렸어요. 아. 말려가지고 아니 이거 반국가 세력 내가 잡아들이라고 한 거지 이렇게 말린 거예요.
저 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싹 잡아떼야 거짓말의 일관성이라도 유지되는데 말려서 인정을 해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변명을 하는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 근데 반국가 세력 잡으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한동훈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네. 여기서 끝나는 거죠. 예. 뭐하러 불렀어? 모질이. 본전도 못 찾고. 근데 이제 추가 공개된 영상을 보고 제가 모질이만 한 게 아니라 참 치졸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요 대목은 뭐냐면은 너 국정원에서 잘려서 너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영상도 한번 봅시다. 그 여인영 사령관한테 한번 전화해가지고 계엄 해제 후에 야 너 아까 임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너 그거 황당한 짓이지? 어? 사고는 안 쳤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 전화 혹시 하신 적 있나요? 전화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네. 만약에 말이에요. 뭐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어찌됐든 뭐 하여튼 5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6일부터 이제 뭐 국회 가서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만나고 뭐 휴대폰도 찍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증인이 이제 그 12월 5일 아침 7시 47분에 이제 김태효한테 보낸 문자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다 참고를 해서 보면은 증인이 만약에 해임되지 않고 네. 1차장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네. 그래도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까? 12월 6일 날 정보위원장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럼 정보위원장한테 거짓말하거나 숨겨야 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12월 5일 날 네. 해임 통보를 받았잖아요. 네.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래도 이렇게 그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국정원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시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 내 대화 내용 중에 이제 홍정원 전 차장이 김태효에게 보냈다는 문자가 있거든요. 이거 잠깐 띄워봐 주세요. 예. 뭐냐면은 국민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날 사과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근데 저거 보고 나서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요지는 너 나한테 잘려가지고 지금 그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김토야한테 보내는 문자도 그렇고 그러면서 윤석열이 저기서 답변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거든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답변하면은 본인한테 불리한 말을 홍정원이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저 말을 왜 하느냐? 저 말의 목적은 실제 홍정원으로부터 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판사로 하여금 의심을 들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아, 홍정원은 국정원에서 잘려서 그 앙심을 품고 거짓말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을 판사로 하여금 품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법정 기술이에요. 네. 그러면서 계속 답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저런 드리블을 보고 윤석열에게 설득이 되나요? 아니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보고.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오히려. 멍청하다. 네. 저는 참 치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 내가 해고해가지고 나한테 앙심 품은 거죠. 자기가 지금 계엄을 했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헌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행동한 건데 그게 아니라 너 내가 잘라서 그렇지. 선우도 바뀌었죠. 저렇게 국회에 가서 증언을 하니까 자른 거지 잘라서 국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선우가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드리블 해가는 건데 저걸 저 드리블에 누가 넘어갑니까? 모질이. 그런데도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있긴 있는데 홍정원 전 차장이 하지 않겠다고 끝내죠.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자기 한때 상관에 대해 마지막까지 예언을 하고 가련다. 그래서 마지막 야박한 소리는 안 하련다. 그런 의미로 읽었는데 왜냐하면 일어서서 마지막에 윤석열한테 목례를 하죠. 네. 건강하십시오라고. 네. 어떻게든 뒤집어 씌우려는 윤석열과 마지막 예언을 하려는 홍정원의 품격 차이가 보이죠. 그 목례하는 장면 다시 한번 봅시다.
떠나기 전에 목례하면서 건강하십시오 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 증언에서 실제로 드러난 건 홍장원의 거짓말이 아니라 윤석열의 모질이 그리고 품격. 그 다음 대선 검증 시스템은 저런 사람을 꼭 걸러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린 겁니다. 아, 이거 우리 시스템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 저런 사람이 끝까지 갔다니. 그리고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김계리 변호사와의 신문도 화제가 되는데 이것도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봅시다.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도 이제 당신 야당 편이어서 당시 민주당 편이어서 민주당 유리하라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드리블을 하는데 여기도 드리블이 안 돼요. 영상 잠깐 봅시다. 증제 65호 중에 3. 이 기사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서 3번 탈락했는데 2번은 필기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2016년 10월경 이병호 원장이 비서실장이었던 홍장원 1차장이 압력을 행사해 김병기 의원 아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저 스카이데일리 이번에 폐간된 언론 아닙니까? 다음에 저기 아까 증인이 야당- 그 헤드라인에 보면 국정원에서 부인했다고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그걸 들추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더 씌우려고 그러세요? 국정원 사실 아니야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3번 탈락했는데 2번은 필기에서 탈락한 것이 맞습니까? 그 제가 인사처장이나 기조실장이나 총무국장이면 저렇게 했을 때 약간의 의혹을 받으시지만 전 비서실장이었어요. 제 질문은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야라고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개입했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질문은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제가 알겠습니다. 인사처장이 아니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전도 못 찾아요. 애초에는 그 스카이 데일리가 그런 의혹이 있다고 아니라고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아니, 원래 그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요. 자, 본전도 못 찾고 다 끝났습니다. 완전 실패예요. 자, 그 이후 뭐 박선원 의원과의 문자도 시비를 걸고 하는데 예, 다 실패했고 그 증언대가 입증한 것은 모질이와 그 품격밖에 없었다는 거.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증인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가요? 뭐가 어떤가요? 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논리의 비약이십니다. 지금 알고 있으면 자꾸 물어보세요. 요 3일체가 맞다 그러면 어디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17장 여쭙겠습니다. 내곡동에서 국회까지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그 네이버 길찾기를 한번 찍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국정원 차량은 버스 전용 사선을 탈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고 있으면 자꾸 물어보세요. 아니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저기 예. 재판장님이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물어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입장 곤란하시면은 네.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답변하는 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예. 평소 같으면은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네. 분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네. 여인영 사령관이 14명의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들 체포하는 것은 이미 탈법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공수사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또 수사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게 평소에 증인도 국정원 안에서 들어왔던 대통령의 관심사항,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좀 해라 하는 거하고 같은 차원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까? 예, 뭐 내가 그럴 그냥 수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싹 다 잡아드리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예, 반국가 단체. 간첩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아니 잡아드리. 난 누굴 저는 잡아드리라고 하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예, 그럼 누구를 잡아드리라는 반국가 겁니까?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그 저기 뭐야 내 그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드리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저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거기까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이어서 53분의 통화가 끝난 다음에 58분과 23시 06분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이 만약에 해임되지 않고 네, 1차장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네. 그래도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까? 증인은? 제가 보기엔 1차장 자리에는 이미 12월 6일 날 그 피고인께서 다르게 말씀하셨지만 조태용 원장이 계속 차장실 유지하라고 했고 제가 심지어는 차장실에 들어가면서 차장 계속 아니, 하래라는 그러니까 저는 예. 근데 그거보다는 그 12월 6일 날 정보위원장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럼 정보위원장이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그 관련된 기사가 나고 정보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으면 방금 말씀드리려면 그럼 정보위원장한테 거짓말하거나 숨겨야 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12월 뭐 6일 날. 12월 5일 날 네. 해임 통보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해임 통보 받기 전에 이제 7시 47분에 김태효 그 차장한테 보내는 그 문자하고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네.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래도 이렇게 그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국정원 저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은?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시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통령이 정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박선원 의원과 같은 야당 의원에게 주의를 받고 지시를 받는 행위를 하였나요? 우리 김계리 변호사는 박선원 의원을 종북 세력과 반국가 단체 요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에게 지시를 받는 것을 여쭌 겁니다.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김계리 변호사 계엄과 저 관련해요. 지난번 헌재에서도 똑같은 질문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렇죠?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그래야만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물어봤고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저게 가만히 무슨 있으라고 지시이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만 합니다라고 박선원이 증인에게 그래야만 지시를 합니다라는 했고 건 지시가 아니라 뭐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죠. 또 한 네, 가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알겠습니다. 박선원 의원만 저한테 연락이 왔나요? 여당 의원은 연락 안 왔나요? 당시 여당 의원은? 억대 대북 공작금의 전용을 문제 삼아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고 증인은 빼고 김모 특보만 고발하겠다고 해서 박선원에게 약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증인은 이제 제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90억 상당의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거든요. 증인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가요? 뭐가 어떤가요? 그 김모 특보와 관련해서 박선원에게 이런 약점을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박성은 의원이 김모 특보만 고발한다 하고 저는 고발하는 거에 뺐으니까 네, 저를 봐준 게 아닌가? 네. 그 얘기죠. 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은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 탄원해 오보나 주겠습니다. 주변에 의혹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거와 관련돼 갖고서는 문제가 된 적이 없고 국정원도 수차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상인지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MBN에 나온 기사와 노컷뉴스는 오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지인 명의로 가정채를 산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뭐와 되겠습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네. 국정원에다 물어보세요. 그럼 전 전직 직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증인이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국가정보법에 의하면 인원과 임무 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변호사는 저하로 하여금 국가정보법을 위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인 명의로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이제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저 않습니까? 송 변호사님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네, 뭐 말씀하시는 거를 하고 오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헌재 법정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그 홍 차장이 직접 제게 청탁을 한 것이 아니고 주용 대사를 역임하신 전 국정원 간부가 6번에서 7차례 청탁을 하였고 인사 청탁을 저에게 하였고 거절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청탁이나 했다면 홍 차장을 질책했고 대북 공작금 유용 비리 의혹에 대한 저의 질문에 홍 차장은 대면 보고하겠다고 답변, 이후 의원회관에서 설명을 드린 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여 이런 공작금 유용 비리 의혹이 정보위에서도 의혹이 제기된 게 맞죠? 그럼 정보위에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돼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으면 정보위에서 클리어가 됐다는 뜻이네요?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 인원을 파견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과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렇죠. 증인은 해외 안보 정보 수집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우크라이나 파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내 금융 파트에서 근무하는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우크라이나 파견에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저희 직원인데요. 직원을 아들인데 데리고 갔죠. 직원을 데려갔는데 예, 직원을 데려갔죠. 보통은 관련 있는 해외 안보를 담당하는 직원을 데리고 갈 텐데 예. 김병기 아들은 그 해외 안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국내 금융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닙니까? 경제안보팀이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팀이 있었죠. 네, 예, 국내 그래서 경제 안보를 담당하고 통상은 있죠. 방금 맞죠? 아니, 네. 제가 설명하려는데 아니, 설명할까요? 맞죠? 국내 뭐가 경...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시간은 주셔야죠. 예, 증언하실 시간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십시오. 보기에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을 우크라이나에 데려갔냐? 예,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냐? 우리 직원이니까. 그 해외와 관련이 없지 않냐? 아니, 제가 차장으로서 해외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북한 정보부서도 데려갔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으로 어떤 향방으로 갈지 모르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안보 관련된 정보의 수집도 필요한 것 같아서 경제안보국의 몇 명을 출당팀에 포함시켜라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거기에 포함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통상 파견에는 베테랑 요원인 2급 내지 3급 요원을 데리고 가는데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은 5급에 불과하죠. 그렇지 않죠. 뭐 다 늙은이만 데려갑니까? 도리어 혼자 전쟁터에 가는데 팔팔한 직원들 데려가야죠. 네. 이 기사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서 3번 탈락했는데 다음 장. 3번 탈락했는데 2번은 필기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2016년 10월경 이병호 원장이 비서실장이었던 홍정원 1차장이 압력을 행사해 김병기 의원 아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저 스카이데일리 이번에 폐간된 언론 아닙니까? 의혹 다음에 지금 아까 증인의 야간- 그 헤드라인에 보면 국정원에서 부인했다고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그걸 들추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더 씌우려고 그러세요? 네, 방금 알겠습니다. 전에 나왔던 그 헤드라인 있는 그 기사 올려봐 주십시오. 좀 전에 바로 이 직전에 국정원 사실 아니야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네, 그럼 물론 다시 오보가 한번 있을 수 여쭙습니다. 있는데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3번 탈락했는데 2번은 필기에서 탈락한 것이 맞습니까? 그때 제가 비서실장이지 인사처장이나 기조실장이 아닌데 왜 그걸 저한테 뭐라고 일하십니까? 저는 원장의 비서실장이지 뭐 인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인사처장이나 기조실장이나 총무국장이면 저렇게 했을 때 약간의 의혹을 받을 수 있지만 전 비서실장이었어요. 제 질문은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야라고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개입했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2번은 필기에서 탈락했냐라는 것을 질문한 그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던 스카이데일리는 얼마 전에 수많은 오보로 폐간된 언론이에요. 제 질문은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2번은 필기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인사처장이 아니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금 김병기 의원이 지금 제가 지금 자료화면을 제시 못했는데 김병기 의원이 증인과 그 대통령과의 비아폰 내역도 공개를 당일날 했었는데 증인의 메모가 만약에 존재를 했다면 이날 공개를 했으면 되는 건데 왜 공개를 하지 않았죠? 아, 그 공개를 안 한 게 좀 궁금하시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마 듣고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놓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날
아까 보이시는 대로 간단하게 정보위 가기 전에 몇 장으로 메모를 하도 갖고 왔죠. 그래서 메모를 가지고 간 거를 쭉 읽으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대부분 저렇게 수첩에다 받아 적으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메모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 메모 관련된 부분으로 다른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셔서 사진을 찍지도 않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거는 홍장원 차장의 주장이 아닙니까?라고 해서 제가 통화 내역을 보여주니까 그 통화 내역에 주로 꽂혀갖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저 메모는 그 현장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갔고, 들어 저것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쭉 제가 아까 그 정보에 들어가기 전에 메모해놨던 그 내용을 쭉 읽으면 그 이성원 의원하고 김병현 의원이 자기들 수첩에다 다 받아 적었던 거거든요. 논리의 비약이십니다.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한 것의 녹취록이고요. 위에 그 노란색 줄 쳐져 있는 것이, 밑에가 이제 증인의 메모인데, 그 명단을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김병기 의원이 부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호, 참고로 김민석 형인 걸로 알아, 권순일,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부르는데, 자, 메모를 한번 보시죠. 2024년 12월 6일 날 이 메모가 존재를 했다면 증인이 정보위에서 이 진술을 할 때 이 메모를 순서대로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사회 통념상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이 메모를 순서대로 좌측 위에서 아래대로 읽는다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김민호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서 우측에서부터 쭉 읽는다면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한동훈, 김명수, 김민석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순서를 다시 보시죠. 지금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하는 순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그어주세요. 이재명,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박찬대, 정청래, 조국, 다시 맨 밑으로 가서 조국, 그다음에 김어준, 김명수, 김민호, 권순일, 성관위원, 다시 위로 올라가 성관위원, 또 한 명의 성관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메모가 존재를 했다면 이런 순서대로 증인이 불러주거나 받아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예, 김기리 변호사. 만약에 메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명단은 똑같네요.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명단은 똑같잖아요. 이름이 달라졌나요? 헌재에서 검찰 특검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12월 5일 날 어느 정도의 그 체포 명단이 돌았고 증인이 경질이 되자 정부에 가서 우리 보좌관 불러다 물어보세요. 자, 시간. SKT 통신사의 통화 내역으로 22시 58분과 23시 06분이 남아 있습니다. 장소. 조태영 원장이 공개한 CCTV에 홍장원이 국정원 청사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또 하나, 12월 3일 날 11시 6분에 관련된 메모를 하고 보고 옮겨 쓰라고 했던 보좌관이 목격자이자 증인입니다. 요 3일체가 맞다 그러면 어디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십시랑 여쭙겠습니다. 네. 증인이 계엄 직후에 작성한 이 메모의 기재에 의한다 하더라도 증인은 10시 58분경 여인형과의 통화에서 아무런 대화가 없었고 10시 6분경에 대해서의 여인형이 어떻게 된 거야? 꿈을 거렸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특검의 주심은 지금 세 차례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 12월 6일 정보위에서, 그리고 12월 11일 경찰 진술 조서에서, 그리고 헌재에서 첫 번째 1차 증언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합니다. 22시 58분에는 아무런 대화가 별 없었고 11시 6분 경에서야 꾸물꾸물 하다가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해 주라라고 하니까 이제 여인형이 뭐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다가 CCTV가 나오고 나서야 착오를 했다라고 하는데, 증인이 계엄과 관련한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한 이 메모가 가장 진실에 적합한 거 아닙니까?
CCTV에 나와 있는 과학 정보가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요 메모는 근데 15시 이제 01분 01초경 메모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전천, 조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누군지를 얘기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러면 조금 끊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창대는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정치인이 맞습니까? 그건 뭐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증인이 알고 있는 제 상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증인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죠. 정치인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 하도 형사상으로- 위증죄 논란이 많아서 제가 말하는 게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위증죄로 기소까지 돼 있는 마당이라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도 이 좀 부분은 본인 생각을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부분 같은데 정치인이라고 그냥 생각하냐 그런 말씀 지금 물어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하세요.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김민웅은 촛불행동 상임대표이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형이 맞습니까? 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네. 어쨌든 본인이 적은 메모니까요. 저는 제가- 김민웅을 보면서 이 제가 적은 사람이라고 메모가 생각을 아니라 하는데 제가 들어서 그냥 끄적끄적 적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명확히 해주세요. 제가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예. 들은 것을 제가 끄적끄적 적은 메모입니다. 그럼 증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질문드리면 요건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들었던 이름을 메모한 것인가요? 제가 들은 것을 끄적끄적 적은 것이고 네. 뭐 누구한테 들었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추정은 가능하시겠지만 그것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15시에 작성된 건데 증인이 군검찰 조사 당시에 점심때 장관 공간에 들어가서 보고를 할 때 장관한테 들었던 걸 메모한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답변 드리는 겁니다. 추정이야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저도 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양경수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맞습니까? 그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건 본인 형사처벌하고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닌데 사람 이름이 누구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위증 관련돼 가지고 워낙 시비가 많아서 되게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재판- 알고 계신 거 뭐 모른다 아니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재판장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장님, 네. 예? 윤곽근 변호사입니다. 윤곽근 변호사. 예, 지금 사람 이름이 자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공소장이나 여러 가지에서 지금 정치인 체포가 문제되고 있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명단이 정확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증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검사님께서 이제 증언거부권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추가 질문하는 부분은 증언거부권을 조금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재판부에서는 좀 전에 그 정도 말씀은 아마 뭐 그렇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냥 그 부분이니까 답변하시는 거는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그 증언거부권이 뭐 형해화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그 양경수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맞는지 질문드렸는데 대답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왔다 갔다 헷갈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해.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은 최재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건 한국계 미국인 목사가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뉴스에 많이 나온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네. 그건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여기 김어준은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꽃을 운영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저 사람 이름은 다 알죠. 네. 양정천이라고 메모에 되어 있는데 이건 혹시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한 양정철의 옥이 아닌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 양정천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언뜻 들은 얘기를 언뜻 썼기 때문에 저게 양정천인지 양정철인지 앞서 뭐 강의원 나왔는데 그게 저는 무슨 특별위원인 줄 알고 그냥 대충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런 측면에서 뭐 저희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조혜주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건 전직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이 맞습니까?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모르겠습니까? 네. 그 이제 이걸 얼핏 듣는 대로 적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혹시 전화로 들으셨던 걸 적은 건가요? 아니면 대면했을 때를 적은 걸로 기억하시나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네.